그는 회사에서 가장 친절한 상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웃음을 잃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는 직원들 한 명 한 명 챙겨주고 업무 성과도 탁월했죠. 모든 사람이 그를 완벽한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 혼자만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실 때 눈길을 피하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표정이 변하는 순간, 6개월 후 그 상사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김 과장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영상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의외의 방법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에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외의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을 믿어라. 술자리에서 본 모습이 진짜다. 화났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 이런 조언들 사실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들도 잘 말하지 않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 있는 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기존에 알려진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친절한 사람보다 무심한 사람을 믿어라. 우리는 보통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보다 약간 무심해 보이는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상냥하고 항상 미소 짓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적당히 무심하거나 때로는 퉁명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택적 친절함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한 사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타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친절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항상 상냥하게 대하는 태도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의사를 더 신뢰하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이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보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때로는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가식적인 칭찬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위기 상황이 아닌 평온할 때를 보라.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큰 오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평소와 다른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위기가 아닌 편안하고 평온한 상황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1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이 그 사람의 장기적 성격 특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 본능이 작동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런 압박이 없을 때 선택하는 행동은 진정한 가치관과 선호도를 반영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마감에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자유 시간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책을 읽나요? TV를 보나요? 친구를 만나나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나요? 이런 선택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관심사와 에너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일상을 2년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차분한 상태에서 보이는 소소한 습관들, 신문에 어떤 섹션을 먼저 읽는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직장에서의 성공과 관계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상황의 반응은 장기적인 행동 패턴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다면 그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보다
평온한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진정한 성격은 극단적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방법, 말보다 침묵의 순간을 주목하라. 대화할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주제가 나올 때 미묘하게 대화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화제 전환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제를 바꾸는 사람은 재정적 불안정이나 돈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은 그 사람과 복잡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한 후 어떤 주제에서 침묵하거나 화제를 전환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침묵의 패턴은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그 사람의 불안 요소와 민감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또한 선택적 경청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떤 정보는 놓치고 어떤 정보는 정확히 기억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관심 있는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어떤 말은 항상 기억하고 어떤 말은 항상 있는지 패턴을 찾아보세요. 다음에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지, 어떤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방법, 큰 친절보다 작은 무례함에 주목하라.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큰 호의나 친절을 베풀 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작은 무례함이나 배려 없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이를 미세 무례함 이론 (Microincivility Theory라 부릅니다. 미세 무례함이란 드러내놓고 무례한 행동이 아닌 일상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작은 배려 없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행동, 대화 중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행동,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살짝 표정을 찌푸리는 행동 등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권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작은 예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버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청소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회사 막내에게도 존중을 표현하는 사람은 진정한 품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취업 면접관들에게 지원자의 이력서와 함께 그들이 면접장에 들어올 때 리셉셔니스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면접관들은 리셉셔니스트에게 무례했던 지원자를 이력서가 아무리 뛰어나도 거의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친절을 베푸는지보다 일상의 작은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예의와 배려를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화려한 선물보다 일관된 작은 존중이 더 가치 있는 단서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성공보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라.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성취와 성공 경험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사람이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KAIST 인지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실패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지는 그 사람의 책임감, 성찰 능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합니다. 실패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항상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 자신의 역할과 결정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학습 지향성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실패를 단순한 불운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보는 사람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이야기의 디테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정직한 사람들은 실패 경험을 이야기할 때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실을 말할 때는 실제 기억에서 디테일을 끌어올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직업 면접 상황에서 가장 큰 실패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점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지원자의 성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인 배움의 과정을 설명한 사람들이 업무 수행 능력과 팀워크 모두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 경험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얼마나 진정성과 성찰이 담겨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때로는 낮은 순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화려한 성공담보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 잘 보여줍니다. 결론, 진짜 통찰력을 키우는 법.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5가지 의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절보다 무심함에 주목하기, 위기보다 평온한 때 관찰하기, 말보다 침묵의 순간 주목하기, 큰 친절보다 작은 무례함 살피기, 성공보다 실패 이야기 듣기. 이 방법들은 모두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 과장의 사례로 돌아가 보죠. 그녀가 완벽해 보이는 상사의 이면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의외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사가 권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작은 무례함, 평온한 순간의 표정 변화, 실패 이야기를 회피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둘째, 한두 가지 관찰로 사람을 단정짓지 마세요. 항상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세심한 관찰력, 열린 마음,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소설가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인류 지성의 표시는 2가지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유지하면서도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자 칼 융이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짜증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깊이와 지혜를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알아보고 키우는데 그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